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같은 거를 세 번째 찍고 있네요. 예, 보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환자가 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구문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이게 현대처럼 정밀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현대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새롭게 접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 글은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 글은 이 글만이 진실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극, 새로운 거에 대한 자극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처방, 어떤 사람이 정답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위 음이요, 화위 양이며 양위 기요, 음위 미라. 미귀형하고 형귀 기하고 기귀 정하고 정귀 화하며 정식기하고 형식미하며 화생정하고 기생형이니라. 미상형하고 기상정하며 정화위기하고 기상어민이라. 자꾸 이상한 말이 반복된다, 그죠? 한번 봅시다. 수는 음이요, 화는 양이다. 자, 지금 이 편이 뭡니까? 음양 음상대론입니다. 모든 천과 지, 앞에 내용에 보면 천과 지를 수, 음양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는 수화를 표현합니다. 왜 수화라고 하면 우리 인체는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체온 36.5도라고 하는 어떤 따뜻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따뜻함이 뭡니까? 화입니다. 화. 그러면 따뜻함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열기를 생성하는 그 에너지뿐만 아니고 이거를 적절하게 식혀주는 수라고 하는 이 작용도 필요합니다. 인체 대사에서 작용하는 이 부분을 수와 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양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를, 수화라는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기와 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향이 있다, 아니면 기름기가 많다, 그 다음에 맛이, 매운맛이 있다, 새콤한 맛이 있다, 여러가지. 그 다음에 이게 작용하는 게 확 퍼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뭔가 수렴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이다, 온화해지는 느낌이다, 여러가지 그런 느낌들, 그 기운의 흐름의 방향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입니다. 기. 그래서 그러한 그 음식마다의 그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게 기고, 그 기와 함께 구성되고 있는 게 미입니다. 이게 약간 물질적인 그런 측면이고요. 이거는 에너지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귀형.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어떠한 분해가 잘게 부서지고 어떠한 형체가 되겠죠. 형체가 되겠죠.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음식물이 우리 형체로 들어옵니다. 몸으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도 됩니다. 그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 어떤 그 음식물마다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먹으면 매운 고추는 확 해가지고 뭔가를 자극줘서 흩어뜨리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콤한 어떤 오수유가 오미자 같은 차를 딱 먹었는데 새콤하게 응축되는 듯한, 그러면서 자극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든지, 그런 어떤 음식마다의 그 에너지를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기운의 흐름에 우리 그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 소화가 되면서 그런 게 표현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양대로 흩어지는 거는 흩어지게, 모아지는 거는 모아지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정이 생깁니다. 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에너지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활동해서 나타난 어떤 그 결과물이 바로 정입니다. 기의 모습에 의해서 자꾸 쓰임이 음식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특징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게 정이 됩니다. 정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도 있고요. 심장정하기도 하고, 비장에도 맞는, 거기에 맞는 정이 있고요. 폐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신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총칭이 다 심장에 배속되는 거지, 오장에 모두 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들이 다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신에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에만. 그 정이라는 게 그 장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너지원이 됩니다. 에너지원. 이 녀석이 이제 심장에 간다고 하면 심장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게 바로 정입니다. 즉, 우리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서 대사작용으로 해서 새로운 영양분이 만들어지고, 이 영양분으로 해서 다시 분해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제가 잘 모르지만 생화학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도 이 대사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탄수화물 단백질이 쭉쭉쭉 쏙 합쳐지고 분해지고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기, 자 요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 이 정미로운 정이라는 것은 결국 기운의 어떤 쓰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식기라고 합니다. 정이 그렇게 만든다. 형식미, 우리 형체는, 몸뚱아리는 음식물, 그 맛을 먹어가지고 그게 살이 찌고 근육이 형성되고 힘줄이 형성되고 그래 됩니다. 자, 이러한 형체로 되는데 여기에 화생정, 이 정이라는 게 각 장부에 이 에너지원으로 저장되어 있던 이 정이 화합니다.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서 쓰여가지고 만들면 이게 또 새로운 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에 주에 보면 화생정이라고 할 때 자정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석콕 선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은 처음 만들어진 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대사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생성되고 저장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고, 또 생성되는 또 에너지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형체,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 육체라는 게 또 가가지고 근육은 근육을 만들지, 근육에 관련된 에너지가 또 따로 있고 힘줄 따로 있고 뼈 따로 있고 피부 만들어지는 게 따로죠. 이게 다 뭐 아무 음식이 가서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인체마다 그 특징들의 그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기생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생형. 그래서 여기도 자형이라고는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식 자자지만 한 단계를 거쳐서 라는 표현이죠.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인체를 만드는 대사를 해서 새로운 인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기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방 공부의 한의학 공부의 묘미는 이 과정을 얼마나 내 머릿속에 디테일하게 정밀롭게 구현해내는 겁니다. 이제 살을 붙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꼭 양방의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인체 내에서. 그러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뼈가 잘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 자꾸 생각해 봅니다. 그래, 어떤 우리 형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먹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 이루어지는데 뼈로 가는 무언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위장에서 흡수의 문제인지, 흡수는 잘 되는데 뼈로 가는 이 기운 자체가 부족한 건지, 그러면 앞의 내용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음식물 대사 첫 번째 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뼈가 안 붙더라도 위장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뼈로 안 간다고 하면 뼈로 가는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곱씹어 가지고 자꾸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미상형하고 기상정하고 하며 정화위기하고 기상어민이라. 미상형. 자,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급하게 음식 먹을 때 있죠. 아니면 상한 음식 먹을 때 있죠. 과식할 때 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형체가 상합니다. 형체가.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이러면 너무 과하겠습니다. 기운을. 그러면 그 장부가 각각 장부가 약해집니다. 장부가 가지고 있는 정미로운 정이 약해지는 겁니다. 각 장부의 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화위기, 정이 화해가지고 기운이 되어서 그 기운을 쓰지만 또 음식물에 의해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음식물에 의해서 만약에 내 육체가 상했죠? 육체가 상하면은 폐의 기운을 쓰는 거, 비의 기운을 쓰는 거, 신의 기운을 쓰는 거, 이게 각각에마다 다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음식을 잘못 먹고 나니까 자꾸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자꾸 공포가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자꾸 나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운의 이런 것들도, 여러 모습들도 이 미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내상, 한방에서 말하는 내상문의 생리와 병리를 두루두루 얘기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 한방에 참 볼 것 없죠. 야, 이 대사 과정은 양방 교과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는데 한방에는 매출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부의 핵심은 뭐냐? 이런 내용이 간단하다가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가
얼마나 정밀롭게 그거를 구현해내는가 합니다. 자꾸 사유하고 내 몸을 느껴보고 내가 굶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너무 과식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지켜보고 느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내용을 단순히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간단한 글자 내용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